결혼 40년 차. 손주를 본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누가 봐도 완벽한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의 느낌이었습니다. 60대의 설렘.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불편해집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 가족도 있는데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불편함 너머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함께 질문을 던지기 위한 것입니다. 60대의 사랑은 죄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의 증거일까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이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같은 집 다른 세계. 그녀의 이름을 미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미영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되었고 슬하에 자녀 둘, 손주가 셋입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안정적인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 집안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 7시. 미영 씨는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합니다. 40년간 해온 습관입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칩니다. 밥 먹어요? 응. 대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밥을 먹는 20분 동안 그들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간장 좀. 휴지 떨어졌어.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미영 씨는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신혼 때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바빴지만 그래도 함께 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일에 집중했고 미영 씨는 집안일과 육아에 몰두했습니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독립했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할 말이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슬퍼하는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미영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미영 씨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 당신 오늘 어땠어? 미영 씨가 용기를 내어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TV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랬지.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봐도 돌아오는 건 짧은 대답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미영 씨는 서서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집안일을 해도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당연한 일처럼 여겨졌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힘들지 않아?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뭘까? 아내일까? 가정부일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풍경 속 가구 같은 존재일까?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 밤이 깊으면 미영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는 남편이 자고 있었지만 미영 씨는 외로웠습니다. 같은 이불을 덮고 있지만 그 거리는 너무나 멀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미영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했고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왜 이렇게 혼자인 것 같을까? 이 감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말하면 이렇게 대답할 게 뻔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때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면 잘 사는 거지.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가 평생 가족 위해 일했잖아. 맞는 말입니다. 남편은 외도하지 않았고 폭력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성실하게 돈을 벌어왔고 가족을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외로웠습니다.
그 외로움은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왔지만 미영 씨는 6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중 40년을 아내로 살았고 35년을 엄마로 살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이제는 누군가의 할머니로. 평생을 누군가를 위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미영 씨는 늘 누군가를 돌봤습니다. 아픈 시어머니를 간병했고 밤새 아이들의 열을 재며 잠을 못 잤고 남편의 회식 뒤처리를 하며 새벽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마음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독립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명절에나 연락이 오고 그마저도 잘 지내죠? 라는 형식적인 인사뿐입니다. 손주들은 귀엽지만 그들에게 미영 씨는 할머니일 뿐입니다. 할머니 맛있는 거 사줘. 사랑하는 손주들이지만 그들 역시 미영 씨를 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습니다. 미영 씨는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걸까?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일까? 62살. 아직 죽기엔 이른 나이입니다. 건강하고 정신도 맑습니다. 하지만 삶은 이미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설렐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미영 씨는 무채색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를 흔듭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미영 씨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서예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수업 첫날. 미영 씨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오랜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저 서예는 처음이라서요. 저도 그래요. 같이 배워가면 되죠 뭐. 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64살 미영 씨보다 2살 위였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 3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있는 시간. 수업이 끝나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오늘 배운 거 너무 어려워서 얘기 좀 나누고 싶어서요. 미영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업 동료와 차 한잔 하는 것뿐이니까요.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호 씨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붓 잡는 것부터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요. 근데 선생님이 천천히 하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나이에 뭘 급하게 하겠어요. 그리고 준호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예는 왜 배우려고 하셨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 비슷해요.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서예 이야기였지만 점점 일상으로 가족으로 삶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미영 씨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미영 씨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리. 그 후로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서예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카페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어느새 2시간씩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 혼자 남겨진 공허함, 자식들이 걱정은 하지만 자주 보지 못하는 아쉬움. 그의 이야기를 듣는 미영 씨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죠. 근데 요즘은 좀 나아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생겨서. 준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영 씨의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괜찮으시면 산책 같이 하실래요? 미영 씨는 스마트폰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산책일 뿐이니까요. 공원을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준호 씨는 천천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혼자 걷는 게 외로웠는데 함께 걸으니까 좋네요. 저도요. 미영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설레고 있구나. 62살의 가슴이 뛰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과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사이.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나 결혼했는데, 손주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마음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씨의 문자가 오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를 만날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변화하는 일상. 미영 씨는 거울을 더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옷도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이면 어떤 옷을 입을지 고민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서예 수업 가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미영 씨는 집을 나서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게 서운하면서도 동시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씨는 미영 씨의 작은 변화도 알아챘습니다. 오늘 머리 다르게 하셨네요. 잘 어울려요. 아, 이거요? 그냥 좀 바꿔봤어요. 그리고 그 목걸이 예쁜데요? 아, 오래된 건데 오랜만에 꺼내봤어요. 준호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 어울려요. 역시 그 한마디가 미영 씨의 하루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미영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든 새 옷을 입든 화장을 하든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 씨는 달랐습니다. 미영 씨의 작은 변화, 작은 감정, 작은 표정까지 그는 모든 걸 봐주었습니다. 미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건 사랑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그저 보여지고 싶었던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어느 날 저녁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 요즘 미영 씨 생각을 많이 해요. 미영 씨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기다려지고 헤어지고 나면 보고 싶고. 저는 미안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괜찮아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미영 씨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인정해야 할까? 아니면 이 감정을 묻어야 할까? 결혼한 몸이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손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영 씨도 사람이었습니다. 62살이지만 여전히 마음이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불륜일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지도 포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하고 차를 마셨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었고 그의 문자를 기다렸고 그와 함께 있으면 행복했습니다. 이건 배신일까요? 아니면 단지 인간으로서의 감정일까요? 미영 씨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이 살아있다고 느껴진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죄책감보다 먼저 찾아온다는 것.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서예 수업 재밌으세요? 응, 괜찮아. 그런데 엄마, 누가 봤대요? 엄마가 남자분이랑 카페에서 얘기하는 거. 미영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건 누구세요? 수업 같이 듣는 분이에요? 응, 같은 수업 듣는 분이야. 아, 그렇구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영 씨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봤다는 것. 그리고 딸에게까지 이야기가 갔다는 것.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아니, 왜?
아니, 서예도 배우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좋은데? 그 말투에는 무언가 다른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엄마 조심하세요. 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안 좋잖아요. 아빠도 있으시고.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창피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그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나이에 맞는 행동. 우리 사회는 나이에 따라 해야 할 행동을 정해 놓았습니다. 60대는 손주를 돌보고 정원을 가꾸고 등산을 다니고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사랑? 설렘? 그건 젊은이들의 것입니다. 60대가 누군가에게 마음이 설렌다면 그건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됩니다. 나이도 먹고 손주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미영 씨는 이 말들이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서예 수업 계속 다녀? 응. 재밌어? 응, 괜찮아. 남편은 잠시 TV를 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 남자들도 있어? 미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응. 몇 명 있어?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알고 싶지 않은 건지. 미영 씨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영 씨는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이 사람도 외로울까? 이 사람도 나처럼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을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미영 씨는 준호 씨에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봤대요. 그리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준호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부담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준호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인가요? 준호 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대화했고 차 마셨고 산책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미영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 외로웠고 서로를 위로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세상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중요한가요? 미영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준호 씨 만나는 게 좋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그럼 왜 끝내려고 해요? 저는 결혼했잖아요. 가족이 있고 손주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줬나요? 그 질문에 미영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미영 씨, 저는 기다릴게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연락해요. 준호 씨,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그게 저와 함께든 아니든. 적어도 당신 자신을 위해 살 권리가 있어요. 그날 이후 미영 씨는 준호 씨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서예 수업도 그만뒀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일상으로. 침묵이 있는 집으로. 도덕이라는 이름의 감옥. 미영 씨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잘했어. 가족을 지켜야지.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야. 결혼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맞는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행복할까요? 집에 돌아온 미영 씨는 다시 무채색 같은 일상을 살았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고 침묵 속에서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잠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오늘 어땠어요?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가끔 휴대폰을 꺼내 준호 씨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를 맴돌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미영 씨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결혼했고 책임이 있어.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가슴 한편은 계속 아팠습니다. 가족들은 알까?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조용해진 걸 좋아했습니다. 엄마 요즘 안정되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들. 미영 씨는 거울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옷도 신경 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요.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살아있음의 감정은 사라졌습니다. 다시 그저 존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하지만 살아있지는 않은 사람. 이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밤마다 미영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한 걸까? 가족을 지켰지만 나 자신은 잃어버린 게 아닐까? 도덕을 지켰지만 내 행복은 포기한 게 아닐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미영 씨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만약 미영 씨가 남자였다면 어땠을까요? 62살 남자가 이혼 후 재혼한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남자는 외로우니까. 말년에 반려자가 있는 게 좋지. 하지만 62살 여자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면? 철도 없이. 손주도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자가 나이도 먹고. 똑같은 감정입니다. 똑같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사회는 다르게 평가합니다. 나이든 여성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들. 우리 사회에서 나이든 여성에게 허락되는 역할은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 엄마, 자상한 할머니, 헌신적인 아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나이든 여성이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나이든 여성이 사랑을 원하면 철없다고 말합니다. 나이든 여성이 행복을 추구하면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중년, 노년의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을 원한다는 것. 외로움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다는 것. 변화하는 가치관. 과거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참아야지.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참아야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참아야 하지?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자식을 위해 불행하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자식들의 착각. 많은 자식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행복하실 거야. 그래도 평생 같이 사셨는데. 하지만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외로울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할 수 있고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자식들의 기대에 맞춰 살게 하는 것? 사회의 시선을 신경 쓰며 적절한 행동만 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더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할 것들. 우리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도 사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60대, 70대라고 해서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긴 인생을 살아온 만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더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사랑? 이 말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감정은 늙지 않습니다. 육체는 시들지만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제가 아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것도 제가 아닙니다. 이해받고 싶은 것도 제가 아닙니다. 설령 결혼했더라도 가족이 있더라도 사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려는 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도덕은 중요합니다. 결혼의 약속, 가족의 책임. 이것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가치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인간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외로울 수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도덕과 인간성.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쪽만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영 씨는 여전히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침묵 속에서. 겉으로 보기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의 마음은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삶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인지. 준호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 준호 씨는 더 이상 서예 수업에 나오지 않습니다. 미영 씨도 모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여전히 외로운지. 가끔 미영 씨는 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후회 없는 선택은 없다. 어떤 선택을 했든 후회는 남습니다. 준호 씨를 선택했다면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회의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선택했으니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영 씨는 여전히 외롭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로울 것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정답은 없다. 사실 이 이야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옳은 답이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미영 씨는 옳은 선택을 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행복했을지는 몰라도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라면? 자,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영 씨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40년을 함께 산 가족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처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미영 씨라면 당신은 어머니의 선택을 지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의 이름으로 막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아내 혹은 남편이 미영 씨라면 당신은 그 외로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배신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은 미영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 노년의 사람들이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웃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는 이제 이야기해야 합니다. 중년의 외로움에 대해, 노년의 사랑에 대해,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침묵으로 덮어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20대의 사랑이나 60대의 사랑이나 본질은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행복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사랑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간절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할 권리. 모든 사람은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한가입니다. 미영 씨는 행복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회의 시선 때문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변화를 위한 첫걸음. 변화는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중년, 노년의 외로움을 이해한다면, 그들의 감정을 인정한다면 좀 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이라는 말 대신 힘드셨겠어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철없다는 비난 대신 행복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세상은 조금 더 나아질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60대의 사랑은 죄일까요? 아니면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느낄 수 있는 따뜻함의 증거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죄가 아닙니다. 외로움도 죄가 아닙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다루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것은 누군가를 판단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함께 고민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대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겁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현실입니다. 미영 씨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침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영 씨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이해입니다. 공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지지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우리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년, 노년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는 결국 우리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대하는가와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좀 더 깊은 이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